너, 이 시장 청소해? 청소부? 계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그녀는 내 모습을 위아래로 훑으며 비웃었어요. 어머, 공부 잘하던 내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 나는 바닥을 쓸면서 조용히 웃었죠. 깨끗이 사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죠. 상인들이 모인 회의실. 번영 회장이 말했습니다. 건물주님이 다음 주 미팅을 준비 중이십니다. 헤라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죠. 건물주? 돈만 밝히는 사람이잖아. 나는 자료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날 이후 뭔가 바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면담날 문이 열리고 내가 들어섰습니다. 회의실 안 모두가 숨을 죽였죠. 건물주님, 인사드리세요. 헤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청소를 하든 건물을 갖고 있든 일은 다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집을 깨끗이 지킬 뿐이에요. 상인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숙였고 헤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나는 새벽마다 시장을 청소했습니다. 상인들은 사장님이 직접 청소하시다니라며 놀랐지만 나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닦은 곳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좋아요. 시장에는 따뜻한 음악과 향긋한 비누 냄새가 흘렀습니다. 뉴스 인터뷰, 기자가 묻습니다. 건물주님이 직접 청소까지 하신다니 대단하시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죠. 사람은 밟고 올라가면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닦고 지나가면 길이 반짝이죠. 정미선의 통쾌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정미선 65살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시장 청소부 할머니라고 부르죠. 새벽마다 빗자루를 들고 나오는 여자, 늘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는 여자. 하지만 사실은요. 이 시장이 제 집이고 제 인생의 마지막 무대랍니다. 새벽 4시, 어둠이 아직 골목에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가게 셔터 사이로 냉기가 스며들고 바닥은 어제 쏟아진 국물과 젓갈 냄새가 뒤섞여 있죠. 사람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좋아요. 아, 오늘도 시장이 살아있구나. 그 냄새가 제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 시장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젊었을 땐 남편과 함께 여기서 포목점을 했죠. 그때는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시끌벅적했어요. 아이들 울음소리, 손님 부르는 상인들의 목청,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까지. 그 소리들이 제 청춘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이 시장을 지키기로 했어요. 이곳이 당신이 남기고 간 삶이니까. 그 약속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처음엔 저도 많이 두려웠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부터 시장은 금세 변해버렸어요. 새 건물들이 들어서고 낯선 얼굴들이 많아졌죠.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그 나이에 아직도 이래요? 하고 묻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일을 안 하면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이 시장의 바닥을 닦아요. 누군가는 그게 청소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기도 같은 일이에요. 바닥을 닦으며 저는 지난날의 잘못과 후회를 닦아요. 남편에게 미안했던 일, 아들에게 미처 다주지 못한 마음, 그리고 세상에게 조금 덜 따뜻했던 제 자신까지. 한 칸 한 칸 닦을 때마다 내 마음의 때도 함께 벗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오늘도 새벽 공기가 살얼음처럼 차가워요. 저 멀리서 트럭이 후진하며 짐을 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려요. 저는 고무장갑을 껴요. 물통을 끌고 긴 걸레자루를 밀면서 시장의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요. 내가 닦는 건 바닥이지만 사실은 기억이에요. 남편이 걷던 길,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골목, 그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지난 날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듯 귀에 거슬리는 그 말투. 아이 참, 공부 잘하던 내가 결국 청소부로 끝났네. 몸을 돌리니 이해란.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교실 맨 앞줄에 앉아 있었죠. 성적도 옷차림도 말투도 남달랐어요. 선생님도 그녀만 보면 웃었고 저는 그 옆자리에서 늘 조용히 노트를 정리했죠. 그 시절 헤라는 저를 촌스럽다며 놀렸어요.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그 말투 그대로였어요. 그래, 나 청소해. 깨끗이 사는 게 좋은 일이지. 제가 그렇게 말했죠. 그녀는 잠시 눈을 흘기더니 비웃듯 어깨를 으쓱하고 자기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이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해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게를 차렸다죠. 그래서인지 상인들 사이에서 은근히 잘난 척으로 유명해요. 가끔은 다른 사람 장사에 참견하기도 하죠. 그녀의 말이 마음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처럼 화가 나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슬펐어요. 사람이 늙는 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녀는 여전히 17살 때의 마음으로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남을 밟고 올라서야 자신이 빛난다고 믿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저는 다시 걸레를 밀었어요. 바닥 위에 반짝이는 형광등 불빛이 퍼져요. 닦을수록 맑아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그래, 나는 청소부야. 하지만 내 세상을 깨끗이 지키는 청소부야.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덮었어요. 새벽 5시 반, 시장이 깨어나요. 첫 트럭이 도착하고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요. 그 틈에서 사람들은 저를 보며 인사해요. 미선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시장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역시 우리 미선 언니 솜씨야.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작게 대답해요. 고마워요. 나도 여전히 살아있네요. 이곳이 제 세상이에요.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유산, 그리고 제가 평생을 걸어온 길. 사람들은 모르죠. 이 오래된 시장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그걸 알면 아마 다들 놀라겠죠. 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니까요. 오늘도 바닥은 반짝이고 저는 그 위에 제 발자국을 남깁니다. 바닥에 스며든 물이 천천히 말라가며 아침 햇살을 반사할 때면 저는 매번 같은 생각을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하루를 닦아야 해요. 마음에 먼지가 쌓이면 결국 스스로를 잃게 되니까. 그때 또다시 들려오는 헤란의 목소리. 아휴, 청소는 좀 줄이고 내 반찬 가게나 한번 와서 배워봐. 그렇게 사니까 평생 고생이지. 그녀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조용한 새벽이 곧 세상이 뒤집히는 전조라는 걸. 바닥을 닦던 걸레를 탁 짜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헤라나,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만 굴러가지 않아. 진짜 깨끗한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법이야.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죠. 시장 안엔 이제 첫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바닥 위로 제가 닦은 길을 따라 한 줄기 빛이 길게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부터 시장을 닦고 있었어요. 비 온 다음 날이라 바닥이 질척하고 배수구에선 고등어 비린내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죠.
저는 걸레를 헹구며 생각했어요. 이 냄새도 곧 바뀌겠지. 시장이 새로 단장되면. 요즘 시장엔 이상하게 들뜬 분위기가 있었어요. 시청에서 리모델링 허가가 떨어졌거든요. 저는 40년 동안 이 시장을 봐왔지만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고 또 불안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어요. 회의가 열린 건 오전 10시 2층 공용 사무실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 위엔 상인들이 빽빽히 앉아 있었고 앞엔 번영회장 박명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40 중반이지만 시장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싸움을 해도 중간에서 말리고 힘든 상인들 사정도 잘 챙겨주죠. 그래서인지 회의장 안은 묘하게 팽팽했지만 어딘가 안정된 공기가 돌았어요. 자, 다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번영회장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이번 리모델링은 30년 만의 대공사입니다. 외벽, 전기, 배수까지 전면 교체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주인 되시는 건물주님께서 직접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십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건물주가 직접 나선다고? 그 양반이 누군데 지금껏 얼굴도 안 비추더니.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손에 쥔 볼펜을 괜히 몇 번 굴리면서요. 볼펜 끝에서 딸깍, 딸깍 소리가 났죠. 그때였어요. 어김없이 들려오는 목소리. 건물주라면 그 돈 많은 사람 말이야? 돈만 밝히고 상인들 피 빨아먹는 그 인간?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누가 봐도 그 말은 도발이었죠. 그리고 그 말의 주인공은 예상대로 이해란이었어요. 그녀는 손에 커피를 들고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어요. 목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입술엔 붉은 립스틱이 번져 있었죠. 그 모습이 이 낡은 회의장 안에서 더 도드라졌어요. 혜란 씨, 그건 좀. 박 회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혜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리모델링 한다고 임대료 올릴 게 뻔한데 우리 보고 다들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다른 상인들도 슬며시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러게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 오르면 어쩌나. 우리 같은 사람은 갈 데도 없는데. 그 순간 저는 왠지 가슴이 답답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의 종이에 시선을 떨어뜨리고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기보다 그냥 그들의 불안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 마음이 제 안에서도 자꾸 울렸어요.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번 리모델링은 상인들을 내쫓기 위한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걸요. 저는 몇 달 전부터 건축가인 손자와 함께 설계 도면을 검토했어요. 전기 배선이 낡아서 화재 위험이 높고 지붕 누수로 여름마다 피해가 심했거든요. 그걸 고치지 않으면 이 시장은 몇 년 안에 문을 닫게 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걸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죠. 사람들은 진심보다 겉모습을 더 믿으니까요. 그들은 청소부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회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번영회장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임대료 인상안은 건물주 측에서 다음 주에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선 큰 폭의 인상은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 말에 혜란이 또 끼어들었어요. 에이, 말은 그렇게 하지. 결국 자기들 배 불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상인을 생각해줘요? 저는 그 순간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예전 학교 다닐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혜란은 늘 선생님 앞에 서 있었어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었죠. 그리고 교실 뒤편 창가 쪽에서 조용히 필기하던 제가 그녀 눈에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을까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말투와 시선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만 흘렀을 뿐 그녀는 여전히 17살의 교실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았어요. 회의는 잠시 쉬는 시간으로 넘어갔어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웅성거렸고 저는 남은 의자들을 정리했어요. 휴지통을 비우고 흘린 물컵을 닦고 책상 위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모으는 일. 그게 제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이런 일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혜란이 제 옆을 스치며 말했어요. 미선아, 너는 참 이상해. 회의 때마다 꼭 와서 앉아 있더라. 청소부가 무슨 회의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관심이라기보다 이 시장이 제 일터니까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일터? 참 욕심도 많다. 돈 벌 궁리나 좀 하지 그래.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손에 든 커피를 휙 버렸어요. 커피 몇 방울이 제 발등에 튀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걸레로 그 자리를 닦았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번영 회장이 다시 단상에 섰어요. 다음 주면 건물주님이 직접 오셔서 리모델링 설계안과 임대 조정안을 발표하실 겁니다. 다들 그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사람들 표정엔 긴장과 불안이 섞였죠. 누군가는 임대 올리면 나갈 수밖에 없지라며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그래도 좀 기대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그냥 천천히 손에 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시장 뒤편 벽에 기대 잠시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질 무렵 빛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렌지빛이 시장 지붕 위에 내려앉아 낡은 철판을 금색으로 물들였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마음도 저런 지붕 같지. 낡고 녹슬어도 빛 한 줄기만 비치면 다시 반짝일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보기 전에 먼저 서로를 의심하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바구니 속에서 오래된 서류철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거기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시장 건물 등기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제 이름이 덧붙여져 있었어요. 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살짝 쓸어봤어요. 정미선. 내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본다는 게 이상하게도 외로웠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걸 어떻게 했을까? 그는 언제나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요즘 따라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저는 여전히 시장의 청소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시장의 주인으로도 존재하고 있었어요. 두 얼굴로 사는 기분이랄까? 한쪽은 세상의 시선 속에 감춰져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시선을 지켜보며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 다음 주면 모든 게 드러나겠죠. 혜란의 말, 상인들의 불안, 그리고 제 진짜 자리까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진 않았어요. 그저 오래 닦아온 시장 바닥처럼 모든 게 결국 깨끗해질 거라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어요. 여보,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이 시장 깨끗하게 살려놓을게요.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어요. 마치 오래된 먼지가 서서히 사라지듯이. 그리고 그 연기 사이로 낡은 사진 속 남편이 살짝 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전 시장은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골목마다 공사 소식이 퍼졌고 사람들 입에선 온갖 추측이 오갔죠. 건물주가 직접 나온대. 리모델링하면 가게 내놔야 하는 거 아냐? 아무래도 청소부 아줌마도 곤란하겠네. 그 청소부 아줌마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쓰레받기를 들고
하나둘 떨어진 과일 상자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편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탁 달라붙는 그 특유의 비아냥 섞인 웃음. 아니, 봤어요? 그 청소부 미선 아줌마가 또 회의에 끼어 앉았더라니까? 혜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을 한 입 뜨며 옆 사람에게 수군거렸어요. 글쎄, 누가 청소 좀 해달라니까. 회의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나오더래.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런 짓 못해. 주변 상인 몇 명이 억지로 웃었어요. 아이 참, 혜란 씨도 참하면서 말끝을 흐렸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묘한 동조가 있었어요. 이 시장에서 혜란의 말은 작은 권력이었거든요.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냥 손에 든 밀대를 움직이며 바닥을 닦았죠. 물자국이 반짝이는 걸 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그래, 바닥이 더러워도 닦으면 깨끗해지지. 하지만 사람 마음은 그게 참 어렵지. 물 청소를 하는 제 등 뒤로 혜란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 아줌마 옛날엔 공부 잘했다면서? 근데 결국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잖아. 세상 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녀의 웃음소리에 물방울이 한 점 튀어 제 손등에 떨어졌어요. 찬물이었는데 묘하게 뜨겁게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시장 한쪽에서 박명수 회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는 항상 저를 이모님이라 불렀어요. 이모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별 말씀을요. 저는 늘 하던 일 하는 걸요.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고는 조용히 제게 말을 건넸어요. 사람 무시하는 건 오래 못 가요. 그 말 한마디가 묘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그는 이어 말했죠. 요즘 혜란 씨 말이 심하죠. 근데 다들 알아요. 이모님이 시장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어쩐지 부끄러웠어요. 그의 말에 대꾸 대신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점점 붐볐어요. 사람들 발걸음이 오가며 흙먼지가 일었고 저는 계속 바닥을 닦으며 그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가 웃고 어묵 국물 냄새가 퍼지고 트럭이 골목을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죠. 그런 평범한 풍경 속에서도 혜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회의에 낀다니 주책이야.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가 내뱉은 말의 독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하게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저녁 무렵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단칸방, 낡은 전등, 그리고 벽 한가운데 걸린 남편의 사진.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웃고 있었어요. 따뜻하면서도 어쩐지 그리운 얼굴이었죠. 사람 마음은 돈보다 더러워질 때가 있네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닦을 새도 없이 그대로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동안 저는 그가 남긴 시장 건물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닦고 관리하고 챙겨왔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매일 닦는 그 바닥이 제 소유라는 걸. 하지만 저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청소부 미선으로 남고 싶었어요. 욕심을 내려놓는 게 그 사람의 뜻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책상 위에 쌓인 설계 도면을 다시 펼쳤어요. 손자 도윤이가 그려준 시장 리모델링 초안, 붉은 펜으로 표시된 전기 배선 교체 구역, 그리고 누수 보강 라인. 한 줄 한 줄 따라가다 보니 이 시장이 얼마나 오래되고 상처투성이인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시장이 나처럼 늙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미선 이모 접니다. 도윤이에요. 그래, 도윤아. 공부는 잘하고 있니? 예. 그런데 이모, 그 설계안. 이번에 발표될 때 이모 이름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 아시죠? 내 이름으로? 예. 시장 소유자 명의가 이모님이니까요. 법적으로 건물주 서명은 이모님이 해야 합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숨기고만 있었던 사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직감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이 내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는 말해야 할까요? 이대로 조용히 있는 게 더 나은 걸까요? 답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살았어요. 청소부 주제라는 말에 상처받고 그냥 모른 척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시장을 지키려면 나부터 나서야 한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단단히 자리 잡았어요. 두려움보단 결심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마다 리모델링 자료를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용어는 사전으로 찾아보고 도면을 확대해보며 표시를 해뒀죠. 사람들이 몰라볼지라도 나는 이 시장의 주인이자 지킴이라는 걸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뒤 시장에서는 건물주 미팅 공지가 붙었어요. 사람들은 또 웅성거렸죠. 드디어 온대 건물주가 어떤 사람인지 보자고. 헤라는 그 종이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얼굴 한번 봐야겠네.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우릴 이렇게 흔들어? 그 말이 들렸지만 이번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만 말했죠. 그래, 곧 알게 되겠지. 청소부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향을 피우며 조용히 속삭였죠. 여보, 이제 저도 조금은 바뀌어야겠어요. 당신이 남긴 이 시장,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지켜볼게요. 촛불이 살짝 흔들렸어요. 불빛이 사진 속 남편 얼굴 위로 번지며 마치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선 묵직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청소부의 손으로 이 시장의 주인으로 이제 제 삶의 방향을 스스로 쥐어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어요. 새벽부터 시장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니 습기와 먼지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냄새가 진동했죠. 저는 평소처럼 대걸레를 들고 시장 통로를 닦고 있었어요. 그때 유리문 쪽에서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어요. 붙었대요. 임대료 인상 공고가 붙었어요. 그 말이 번개처럼 퍼졌어요. 순식간에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죠. 뭐, 임대료 인상? 이 와중에 올린다고? 장사도 안 되는데 미쳤어, 미쳤어. 저는 손에 쥔 걸레를 잠시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게시판 쪽을 바라봤어요. 거기엔 하얀 종이가 덜렁 붙어 있었어요. 시장 임대료 조정 안내. 글씨는 깔끔했지만 그 내용은 상인들에게 폭탄이었죠. 노후 설비 교체 및 리모델링에 따라 시장 임대료를 15% 인상합니다. 상세 내용은 번영의 공지를 통해 전달 예정. 짧은 문장 몇 줄이었지만 그 한 장의 종이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기엔 충분했어요. 이게 뭐야?
장사 망치라는 거야? 우릴 다 내쫓겠다는 거잖아. 혜란이 제일 먼저 들고 일어섰어요. 그녀는 게시판 앞에서 종이를 뜯어 흔들며 소리쳤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럴 줄 알았어. 건물주 그 인간. 돈밖에 모르는 작자지.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맞아. 저런 식이면 우린 다 망해. 혜란 씨가 할 말했네. 순식간에 혜란은 시장의 중심으로 섰어요. 마치 오래된 성의 깃발처럼 그녀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모였죠. 저는 그 모든 걸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봤어요. 걸레를 헹구고 물을 짜고 다시 바닥을 닦았죠. 바닥에 붙은 과일즙 자국을 문질러 닦으면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 이해해. 갑자기 인상 소식 들으면 누구라도 화가 나지. 하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어요.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하려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향해 꽂히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청소부 아줌마는 왜 가만 있어? 혹시 건물주 편 아니야? 회의마다 끼더니 뭔가 알고 있는 거지? 그런 말들이 눈빛처럼 스쳐갔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이 움직이는 걸 보면 다 알 수 있었어요. 헤라는 이미 군중의 마음을 쥐고 있었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장사 망하라는 거야. 번영 회장도 그 청소부도 다 한패 아닐까? 그 말에 몇몇 상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 속엔 이유 모를 의심과 냉소가 섞여 있었죠. 저는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대걸레를 조용히 밀었어요. 바닥은 깨끗해졌지만 제 마음은 자꾸 더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번영의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 회의 준비를 했어요. 서류를 정리하고 물컵을 놓고 칠판을 닦았죠. 번영 회장 박명수가 들어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이번 인상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시장 리모델링 자금이 시에서 일부 지원되지만 건물 측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의 말은 끝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거짓말. 혜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어요. 건물주가 부담이 크다고요? 우린 하루하루 죽어나가는데 도대체 그 인간은 얼마를 더 뜯어내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저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떨렸어요. 누구보다 그 말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박명수 회장이 진정시켰어요. 일단 건물주와 직접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미팅을 주선하겠습니다. 그러자 혜란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좋아요. 그 자리 나도 갈래요. 우리 상인들 몇 명이랑 같이 가서 따질 거예요. 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게 낫겠죠. 그러자 혜란이 씩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말이죠. 청소부 미선이도 데려가요. 시장이 어떤 꼴인지 그 인간 눈앞에서 보여주자고. 순간 회의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폈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박 회장이 제 얼굴을 바라봤죠. 그의 눈빛에는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어요. 혜란은 여전히 말이 많았어요.
그 건물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장사꾼을 뭘로 보는 거야? 청소부까지 데리고 가면 완전 그림이 나오겠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싸움이 아니라 구경거리를 앞둔 사람처럼.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햇빛이 시장 천장 틈새로 비치며 그녀의 금빛 머리카락을 반짝이게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 빛이 유리 파편처럼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상인들이 공고지를 찍고 누군가는 울분을 토하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런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나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람들에게 미리 말했더라면 조금은 덜 오해받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어요. 미선아, 사람은 때를 알아야 해. 말도 행동도. 너무 앞서면 미움받고 너무 늦으면 놓치지. 그 말이 오늘따라 아프게 들렸어요. 집에 도착하자 문틈으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탁자 위에는 남편의 낡은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 옆에 서류철을 펼쳐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이제 곧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대답은 없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장의 소음이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괜찮아, 미선아. 이제 다 보여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혜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청소부 미선이도 따라와.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녀는 모를 거예요. 그 건물주 미팅의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그만 숨지 말자. 다음 주 금요일 건물주 면담 일정이 공식적으로 잡혔어요. 시간은 오후 2시. 장소는 시장 2층 회의실. 그날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조롱, 오해,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이 시장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날따라 걸레질이 이상하게 무겁더군요. 손에 힘이 들어갔는지 바닥에 남은 물자국이 유난히 깊었어요. 그 흔적이 마치 제 마음속의 상처 같았어요. 닦을수록 번지는 얼룩, 지우려 해도 남아있는 자국. 하지만 저는 계속 닦았어요. 그게 제 방식의 싸움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이상할 만큼 하늘이 맑았어요. 가을 햇살이 얇은 유리를 뚫고 회의실 바닥에 부드럽게 번졌죠. 그 빛이 새벽마다 닦던 시장 복도의 물자국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그 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손에 쥔 가죽 서류 가방의 끈을 다시 한번 조였어요. 낡은 손가락 마디마다 오래된 굳은 살이 느껴졌지만 오늘만큼은 그 흔적들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래, 오늘은 내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날이야. 회의실 문 앞에는 번영회장 박명수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날 보자 고개를 살짝 숙였죠. 미선 씨, 준비되셨죠? 네, 회장님. 가봅시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내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어요. 문 안쪽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성거렸고 그 속에는 분명히 혜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죠. 건물주라면 진짜 나와야지. 우리 목소리 좀 들어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장사 못한다니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밀었죠. 탁, 문이 열렸어요. 회의실 안쪽으로 20쌍이 넘는 눈동자가 일제히 나를 바라봤어요. 그들 대부분은 익숙한 얼굴이었죠. 아침마다 인사하던 생선가게 주인, 겨울이면 귤 상자를 내어주던 과일 아줌마, 그리고 혜란.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팔을 걸친 채 입가에 익숙한 비웃음을 걸고 있었어요. 어머, 미선아. 그녀의 목소리는 유난히 크고 또렷했어요. 여긴 청소부가 올 자리 아니야. 순간 회의실 안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눈치를 봤죠. 나는 그 모든 시선을 고요히 받아냈어요. 그리고 회의실 정면으로 걸어가 박 회장이 앉아 있는 옆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 순간 박 회장이 마이크를 집어들고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건물주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시장 상황과 임대 조정에 대해 직접 말씀 나누시려고요.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혜란이 코웃음을 쳤죠. 건물주? 그래,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장사 말아먹으려면 얼굴이라도 보여야지. 박 회장이 내 쪽을 향해 손짓했어요.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인사드리세요. 이분이 정미선 건물주님이십니다. 정적? 그 단어가 공기를 갈라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내 얼굴에 꽂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누구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혜라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다 천천히 의자를 밀며 일어섰어요. 지금 뭐라고요? 박 회장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미선 님이 이 시장 건물의 주인이십니다. 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럴 리가, 이 아줌마가, 청소부가. 그녀의 말이 점점 작아졌어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죠.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회의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어요. 맞아요. 내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하게 울렸어요. 저는 매일 새벽 이 시장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이 건물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혜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죄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남긴 이 시장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관리업체에 맡기면 이곳이 금세 변하겠죠. 낡은 간판이 내려지고 작은 가게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발로 다니며 보고 싶었어요. 이 시장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말이 끝나자 누군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죠. 혜라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그 눈빛 속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섞인 어색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혜란 씨, 청소를 하든 건물을 갖고 있든 결국 일은 다 같은 거예요. 저는 내 집을 깨끗이 지킬 뿐이에요. 그 말이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서류철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여기 있는 건 시장 리모델링 계획서입니다. 임대료는 올리지만 대신 모든 점포의 전기 배선, 수도, 천장 수리비를 제가 전액 부담합니다. 아무도 내쫓기지 않을 거예요. 이 시장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경계와 불신이 풀리기 시작했죠. 박명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미선 사장님께서 직접 리모델링 비용을 감당하시기로 했어요.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술렁였어요. 혜라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그때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짝!
그 하나의 소리가 공기 속을 울렸어요. 이어 다른 누군가가, 그리고 또 한 명이. 결국 회의실은 조용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그 박수는 환호도 아부도 아닌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묵직한 울림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장은 제 집이자 여러분의 삶입니다. 함께 깨끗이 지켜봅시다. 박수 소리가 잦아든 뒤 혜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몰랐어. 그냥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순간 예전 학교 시절의 그녀 얼굴이 겹쳐졌어요. 성적 좋고 인기 많고 늘 세상 위에 서 있던 소녀. 하지만 지금 그 앞에는 허물없이 떨고 있는 한 사람의 중년 여자가 있었죠. 나는 짧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사람은 다 오해하면서 살아가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회의실을 나선 뒤 나는 창가에 서서 시장을 내려다봤어요. 햇빛이 유리천장을 통과해 가판대 위로 부서지고 있었어요. 노란 사과와 붉은 고추가 그 빛 속에서 반짝였죠. 그 아래에서 내가 매일 닦던 바닥이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조금은 이해받을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시장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죄송했어요. 그동안 몰라봤어요. 이제 같이 잘해봅시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리고 그때 뒤에서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선아. 돌아보니 그녀는 손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거 아침마다 내가 마시던 거잖아. 내가 오늘은 사야지. 나는 커피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청소는 오늘도 하러 가? 그럼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혜란이 쓸쓸히 웃었어요. 참 부끄럽다. 난 아직도 그게 힘든데. 그녀가 돌아선 뒤 나는 천천히 종이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 속에 이상하게 달콤한 여운이 섞여 있었어요. 문득 하늘 한쪽에서 햇살이 길게 비쳤어요. 그 빛이 내 어깨를 덮으며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어, 미선아. 잘 버텼어. 그날 이후 시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벽에 묵은 때가 벗겨지고 천장에서 새는 물이 멎었어요. 낡은 간판들이 하나둘 내려오고 그 자리를 새 간판들이 메웠죠. 정미선 상가 리모델링 공사 중. 하얀 현수막이 걸린 시장 입구엔 매일같이 먼지와 햇살이 섞인 공기가 흩날렸어요. 나는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왔어요. 대걸레를 쥐고 어제 닦았던 그 길을 오늘 또 닦았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내 앞을 지나가던 상인들이 사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먼저 인사해 왔거든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지난 세월의 먼지를 조금씩 닦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란의 가게 앞이 텅 비어 있었어요. 커튼은 거치고 유리문에는 이전 준비 중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죠. 그녀는 결국 떠났어요. 그날 시장 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자존심 때문에 이사 간 거라네. 또 누군가는 다른 데 가면 더 잘 될 줄 알았겠지. 그렇게 수군거렸죠. 나는 그 말을 그냥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죠. 그래, 혜란 씨. 그 길이 편하길 바랐어요. 정말로. 하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저렸어요. 싸움이 끝났다고 해도 남는 건 늘 후회와 쓸쓸함이었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티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게 얼마나 단단한 일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혜란이 떠난 뒤 그 자리에 새로 들어온 젊은 부부가
분식집을 차렸어요. 아침마다 갓 튀긴 김말이 냄새가 퍼졌고 시장에는 다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던 날, 내 손자는 학교에서 휴가를 내고 시장으로 왔어요. 할머니, 이번에 상가 현판 디자인 제가 맡았어요. 그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죠. 며칠 뒤 커다란 천막이 걷히며 새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은빛 글씨. 정미선 상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어요. 눈물이 차오르는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벅참이었어요. 이제야 이름을 걸 수 있구나. 그날 오후 나는 새로 단장된 시장 통로를 걸었어요. 바닥은 반짝였고 각 가게마다 웃음소리가 피어났어요. 미선 사장님 덕분이에요.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말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해요.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 시장의 새 공기 속에는 수많은 상처와 눈물이 스며 있다는 걸. 그 무렵 소문이 들려왔어요. 해란이 옮긴 시장은 유동인구가 적어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손님이 하루에 서너 명뿐이라네요. 월세도 감당 못한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안부를 들은 기분이었죠. 나는 그날 저녁 가게 정산을 마친 뒤 한참을 시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석양이 천장 틈으로 스며들고 공사 잔재물에 반짝였어요. 그 빛이 내 마음속 어디를 건드렸는지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을 거야. 며칠 뒤 혜란에게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노란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 정미선 사장님께. 편지는 짧았어요. 미선아, 내가 그때 했던 말 이제야 이해가 돼. 나는 가진 게 많다고 믿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더라. 사람 마음을 닦는 일이 제일 어렵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미안하고 고맙다. 나는 편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서랍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이제 늦지 않았어. 그날 저녁 리모델링 완공 기념으로 시장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붕어빵 냄새, 오뎅 국물, 아이들의 웃음. 사람들이 내 손을 잡으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이 시장이 진짜 새집 같아요. 박 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외쳤어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시장의 주인 정미선 사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사람들의 손뼉 소리가 울렸어요.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수고했다, 미선아. 내가 지켜냈구나. 그때 손자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름이 걸렸잖아요. 정미선 상가. 멋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란다. 그 순간 눈물이 다시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 눈물 속엔 억울함도 상처도 이제는 모두 녹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새로 단장된 통로를 걸으며 손끝으로 벽을 쓸었죠. 아직 페인트 냄새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판을 바라봤어요. 정미선 상가. 그 글자가 달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됐어.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이제 누구의 비웃음도 오해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속으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혜란 씨, 잘 지내요. 그 말을 마친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진짜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거라는 걸요. 그때, 그 순간,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내 인생의 빛을 느꼈어요. 새벽 5시. 시장엔 아직 불이 다 켜지지 않았어요. 길바닥은 새벽 안개에 젖어 있고 먼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천천히 통로를 훑고 지나갔죠. 나는 평소처럼 대걸레를 들었어요. 어제 닦았던 그 길, 그제 닦았던 그 바닥 위를 오늘도 조용히 밀어나갔죠. 슥, 슥. 고무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아직 잠든 시장을 깨우는 유일한 음악 같았어요. 이제 나는 건물주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이름이 아직 낯설었어요. 나는 여전히 청소부 미선이에요. 사장님, 이제 이런 건 맡기세요. 분식집 젊은 사장이 달려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잖아요. 나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닦은 곳에 하루가 시작되는 게 좋아요. 그 말에 그가 고개를 긁적이며 웃었어요. 사장님답네요. 그렇게 사람들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지만 나는 여전히 그저 한 명의 시장 사람으로 남고 싶었어요. 바닥을 닦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나를 비웃던 혜란 씨, 항상 내게 커피를 건네던 명수 씨, 시장 끝에서 늘 라디오를 켜두던 할아버지, 그리고 남편. 모두가 이 시장의 한 조각이었어요.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숨결은 여전히 이 공간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청소가 끝나면 나는 시장 입구에 서서 하루를 맞아요. 새벽 햇살이 철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 바닥에 물기가 반짝이며 빛나요. 그게 참 예뻐요. 그 빛이 내 지난 세월처럼 보여요. 닦아도 닦아도 묻어있던 흔적들, 그 위로 비춰지는 한 줄기 빛. 그걸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져요. 며칠 전엔 혜란 씨가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러운 얼굴로 시장 입구에 서 있었죠. 미선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잠시 놀랐지만 이상하게 반갑기도 했어요. 오래된 그림자가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혜란 씨, 잘 지냈어요? 응, 그럭저럭.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으로 꽃을 만지작거리더니 작게 한마디 했어요. 미안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풀리는 걸 느꼈어요. 이제 됐어요. 그때 일은 다 지난 일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내 손에 꽃다발을 쥐어줬어요. 이 시장 너무 예뻐졌더라. 여전히 당신이 닦고 있다길래 참 미선이다 싶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쁘게 보였으면 됐죠. 그녀는 눈가를 훔치더니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시장을 떠나는 뒷모습이 이상하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용서라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마음이 풀리는 순간에 찾아오는 거라는 거요. 요즘 시장에는 늘 음악이 흘러요. 내 손자가 깔아준 스피커에서 매일 아침 7시에 잔잔한 피아노 곡이 나와요. 비누 향과 함께 섞여 흐르는 그 음악은 시장의 하루를 부드럽게 열어줘요. 어떤 상인은 이 노래 들으면 손님이 잘 들어와요. 또 다른 상인은 향이 좋아서 일하기 편해요. 그렇게 말하죠. 나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해요. 이 소리와 향이 사람들 마음까지 닦아주면 좋겠다. 점심 무렵이면 아이들이 분식집 앞을 맴돌아요. 손에 1,000원짜리를 꼭 쥔 아이가 나를 보고 묻죠. 할머니, 떡볶이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아이들은 낄낄거리며 뛰어가요.
그 모습이 꼭 어릴 적 내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외롭지 않아요. 시장이 내 가족이고 이 길이 내 삶의 한 페이지니까요. 어느 날은 내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명수 씨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이제 이 시장 덕분에 사람들도 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뉴스 제목엔 이렇게 써 있었죠. 청소하는 건물주 정미선 사장 지역 상권의 희망이 되다. 나는 웃었어요. 희망이라니 그건 좀 과찬이죠. 명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뀐 이유를.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말없이 바닥을 닦던 그 시간들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때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걸레를 다시 밀었어요. 슥, 슥. 그 소리가 내 마음을 달래줬어요. 그날 저녁 시장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 나는 현판 앞에 섰어요. 정미선 상가. 그 글자가 아직도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름이 참 잘 어울려요. 뒤에서 손자가 말했어요. 근데 왜 아직도 청소하세요? 나는 빙긋이 웃었어요. 이 시장이 깨끗해야 사람들 마음도 깨끗해지거든. 손자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저도 언젠가 이 시장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닦아주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그래, 그게 제일 멋진 사람이야. 밤이 깊어지고 시장의 마지막 불이 꺼질 때면 나는 천천히 빗자루를 세워요. 손끝엔 하루의 묵은 먼지가 남아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깨끗해요. 그때 천장 틈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어요. 그 빛 아래에서 나는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들은 듯 했어요. 미선아, 너답게 잘 해냈구나. 나는 미소 지었어요. 응, 나답게 했어요. 그날, 그 순간,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사람이 가진 진짜 부는 돈이나 건물이 아니라 매일 닦아내는 마음의 자리라는 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닦는 일, 그게 바로 나의 하루라는 걸요. 카메라는 시장 전경을 천천히 훑으며 시작돼요. 새벽의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낯익은 바람이 철문 사이로 스며듭니다. 곳곳에서 상인들의 웃음소리와 분식집에서 나는 떡볶이 향이 뒤섞여 시장 전체가 살아있는 듯합니다. 그때 카메라가 작은 회의실로 이동합니다. 기자가 노트와 마이크를 들고 앉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집니다. 건물주님께서 직접 청소까지 하신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나는 잠시 바닥을 닦던 손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밟고 올라가면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닦고 지나가면 길이 반짝이죠. 기자는 메모를 적으며 정말 깊은 말씀이네요라며 감탄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바닥을 쓸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시장을 살린 건 돈도 권력도 아니었지. 하루를 정성껏 닦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었구나. 카메라는 시장 전체를 다시 훑습니다. 리모델링 후 환해진 상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기, 상인들과 손님들의 웃음이 어우러진 장면. 작은 아이가 뛰어가며 할머니, 오늘도 청소해요? 라고 묻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오늘도 하루를 반짝이게 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히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요. 몇 주 후 나는 시장 앞 현판을 바라봅니다. 정미선 상가. 손자가 건네준 꽃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나는 낮게 숨을 고릅니다. 햇살이 글자를 스치며 은은하게 빛났어요. 그 빛 속에서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가
조용히 씻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과 시장, 그리고 삶. 모두가 서로를 닦아주고 반짝이게 해야 한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청소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행복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뉴스 카메라가 시장의 전경을 담으며 말합니다. 정미선 사장은 오늘도 새벽부터 시장을 청소하며 사람과 공간 모두를 반짝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은 점점 페이드 아웃되고 시청자는 시장의 환한 풍경과 함께 잔잔한 음악 속에 미선의 미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참 냉정하지만 그만큼 따뜻하더라고요. 피보다 진심이 사람과 삶을 만든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대걸레를 들어 바닥을 한 번 더 쓸며 시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